일단 미리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좋은 코인이라고 해서 꼭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좋은 코인이란 무엇일까? 좋은 코인. 예, 예. 주식은 펀더멘털이 있는데 이 5개의 분류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 언젠가는 오르는 거네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알고팍스 MC 코린이 개그맨 신흥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팍스 최한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가 네. 사실 이 주제를 보기 위해서 앞에 뭐 비트코인의 탄생과 배경 이런 걸 배운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좋은 코인이란. 오늘은 좋은 코인이 뭔지 얘기해 주실 거죠? 좋은 코인을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는데 네. 이제는 네. 좋은 코인이란 했을 네. 때 네. 한 3개 정도는 말씀하면 네. 1개 정도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 목표는 최대한 콕 집어서 말할 수 있게 종목을 제가 한 5개 끄집어내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좋은 코인을 제가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코인이란 어떤 겁니까? 네, 좋은 코인이란 네. 일단 사실 좋은 코인이란 그 정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우리가 흔히 좋은 주식이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좋은 주식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주식이란 일단은 뭐 가치가 높고 네.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네. 제가 뭐 잘 볼 줄은 모르니까 네네. 당시에 오르고 있는 주식 네. 제가 살 때 기준이에요. 사실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네네.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가치가 실제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쌀 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게 쫙 올라갈 것 같은데 가격이 왜 이렇지? 네네. 이런 네.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더 쌀 때, 또는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런 주식들을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를 펀더멘탈이 튼튼한 주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익이 꾸준하게 나는 회사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지표를 봤을 때 네. 계속 이익이 네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네요,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어떤 사업 행위를 해서 영업 행위를 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영리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서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10,000원을 투입했을 때 뭐 1,000원이든 100원이든 얼마가 남는다. 그래서 그 가치를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저희는 좋은 주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펀더멘탈이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펀더멘탈. 네. 근데 그거 아니어도 앞으로 미래가 유망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안 좋을지언정 산업이 성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산업에서 1등 주식, 1등 회사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회사들, 그런 회사의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흔히 들리는 뭐 수소 관련주, 네네. 뭐 약간 미래 가치, 환경에 대한 관련,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네요. 테슬라 같은 주식을 보면 사실 테슬라는 현대차보다 차량 판매 대수는 굉장히 낮아요.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현대차의 한 10배가 넘죠, 지금. 야, 그게 이제 미래에 잘 될 것이다라고 네네.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런 주식들을 우리는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굳이 하나 더 뽑자면 뭐 주주 친화적일 것, 배당을 많이 할 것, 이런 주식들을 저희는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주 친화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주를 위해서 주주를 케어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회사 경영에, 그다음에 뭐 배당을 잘 하고 이런 행위들을 주주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서정조 회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회장인데 네네. 뭐 기사가 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하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안 그런 회사도 많아요. 기사가 네네. 났는데도 네네. 별 반응이 없고 기사도 안 나고 네네. 호재인데도 기사가 덜 나고 네네. 그것도 기사가 많이 나는 거는 네. 주주 친화적인 건가요?
기사가 많이 나는 거를 주주 친화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회장님의 영향력이 크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그런데 좋은 주식은 그런 그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좋은 코인이라고 하면 사실 잘 이게 뭐가 좋은 코인이지 싶더라고요. 일반 분들께서 보시기에 좋은 코인이란 무엇일까? 좋은 코인. 예. 주식은 펀더멘털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장성이 보이는데 좋은 코인은 그런 성장성이나 그런 확장성이나 그러니까요. 뭐 펀더멘털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코인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네. 5가지 분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미리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좋은 코인이라고 해서 꼭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제 경험상 이 5개의 분류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오릅니다. 언젠가는 오르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그 지금 시청자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판단할 굉장히 수 중요한 있는 겁니다. 네. 예, 좋은 코인이란 언젠가는 오른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 네네. 이게 사실 주식이나 뭐 다른 법정 화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탈중앙화 되어 있다는 뜻은 여러 참여자들이 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버넌스에 다 같이 한마디씩 할 수 있고 어떤 변화, 시스템의 변화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 동시에 그 거버넌스에 참여한다는 것은 채굴 행위에 참여한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가격에 오르느냐 또는 왜 좋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딱히 말씀드리기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코인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다 탈중앙화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더 잘된 네. 탈중앙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초의 블록체인이고 그렇죠. 최초의 가상 자산인데 네. 굉장히 잘 탈중앙화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탈중앙화 되어 있다는 것은 합의 알고리즘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랑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POW라고 하는데 네. 하나의 CPU가 하나의 투표권인 거랑 똑같은 거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CPU가 채굴 행위로 몇 퍼센트의 확률로 좀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CPU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 기회가 모두 동일하다고 봤을 때 연산력이 동일하다면 모두 같은 확률로 블록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CPU가 하나의 투표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오스 같은 그 블록체인은 이오스. 네, DPoS라고 해서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해요. 위임 증명 방식? 위임 지분 증명 방식. 위임 지분 증명 방식. 네, 네. 지분 증명 방식은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POS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대로 내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DPoS는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은 너무 참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 왜냐면 다들 코인들이 다 조금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이오스 10,000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이오스 1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이오스 뭐 10만 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그 의견들을 다 취합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위임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이오스가 10만 개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같은 건데 네. 저희 지금 국회에 투표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수결이죠. 네네.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혹시? 갑자기 정치 문제로 네. 들어왔는데 100개. 아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이에요. 자, 근데 300석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네. 5천만 명이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데 네. DPoS는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오스 홀더들이 있는데 그들이 21명의 BP라고 해서 블록 프로듀서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블록 생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정 그렇게 네. 사람들이 네. 해도 네. 되는 건가요? 됩니다. 물론 최소한의 자격은 있어요. 아. 그 이오스 블록체인 내에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이 충족되고 그 밑에 나를 위해서 투표해줄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러니까 많이 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많은 순서에 따라서 21명을 뽑아요. 이오스의 경우에는 물론 블록체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네. 이오스를 예로 들자면 21명이 뽑아서 그들끼리만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오케이라고 하면 그거는 오케이가 되는.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채굴자들끼리 싸워서 그 비트코인 캐시로 하드 포크가 되고 네. 이런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채굴자들이 서로 합의를 못 봐서 네. 하드 포크가 일어났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 21개의 BP만 동의하면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합의 과정이.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21개 BP만 어떻게 보면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실제로 이오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하거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CPU들을 블록을 생성하는 데 참여하는 채굴을 하는 모든 CPU들을 다 뭐랄까요, 해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되어 있다는 것은 안정성이 높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오스는 그 21개 중에 네. 하나만 어떻게 좀 네. 해킹을 해도 하나만 하긴 쉽진 않은데 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천 개가 있다면 이오스는 21개만 어떻게 해보면 되는 거라서 네.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거잖아요. 네. 물론 이게 탈중앙화 되어 있다 대 합의 과정이 빠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을 생성하는데 대충 한 블록에 10분 정도 네. 걸린다고 하면 이오스는 몇 초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탈중앙화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좋은 퀄리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러면 이오스보단 비트코인 낫다?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안정성이 더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퀄리티이고 이 퀄리티는 특히나 다른 뭐 주식이나 뭐 화폐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퀄리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블록체인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첫 번째가 좋은 코인의 조건은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다. 네네. 잘 되어 있는 코인이 좋은 코인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한다. 신뢰가 높고. 네. 그래야지 어떤 특정 주체가 어떤 행위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보안이 좋아야 돼요. 그 보안이 또 탈중앙화랑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요?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다면 보안도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안을 위한 메커니즘이 있는 블록체인들이 또 있습니다. 따로 또 이렇게 메커니즘 만든 체인이 네네. 있구나. 네. 그래서 보안 비용이 높다, 적다로 봤을 때 보안 비용이 높은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면 좋은, 안정성이 높은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보안 비용이 높을수록 해킹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부 변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그 해킹을 했을 때 들어가는 손실이 더 크면 해킹을 안 하죠. 안 하죠. 예, 예.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죠. 네. 이런 그 메커니즘이 장착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열어도 저기 세콤 하나 달려 있으면 그렇죠. 저 세콤 5분 안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네네. 세콤이 없으면 네네. 야 이렇게 되거든요. 저기 들어가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 네.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특히나 그 슬래싱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슬래싱. 네. 이거는 POS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네. 그 위임 지분 증명 방식 블록체인에서
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정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노드가 그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블록을 생성해야 되는데 차례가 왔을 때 블록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 노드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럼 너 왜 블록 생성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예,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드 생성하기로 했는데 안 할 경우에 네. 블록체인마다 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간 그 뭐 페널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테라라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대충 한 18시간 정도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스테이킹한 자금에서 한 0.01% 정도 차감이 돼요. 네. 그리고 아예 부정 행위를 했다. 아예 이중 지불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기준으로 한 스테이킹 양의 한 5% 정도가 차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지불이라는 게 사실 그 더블 스펜딩이라고 해서 제가 A에게도 돈을 주고 B에게도 돈을 줬을 행위. 그럼 돈을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그래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에 하나 이런 행위 감지될 경우에는 네. 이런 슬래싱이라는 그 차감을 해버리는 거네요. 차감을 해버려요. 나중에 체인을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길게 이어지는 체인을 그 이어가야 되는데 혼자만 이상한 짓을 했다. 혼자만 이 노드만 뻘짓을 했다라고 하면은 페널티를 줍니다. 옐로 카드 주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중 지불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킹 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 이중 지불을 해놓고 나서 다른 그 노드들도 이거가 정당한 거래라고 인정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페널티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장부 변경이나 이중 지불이나 노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그 인센티브가 짜여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보안이네요. 따지고 네네. 보면. 네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확장성. 확장성. 네네. 우리가 영어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네. 확장성이 뭐냐면 속도예요. 네. 빠르게 그 트랜잭션이 오가는. 뭐 커진다 이게 아니고 네네. 이 거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뭐 그런 말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요.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네. 동시에 동의어가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가 많다와 같은 뜻인데 이게 왜 좀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같은 이유가 한 블록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가 블록체인마다 좀 달라요. 네, 그래서 한 블록에 많은 트랜잭션을 우겨 넣으면 네.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아까 전에 비트코인하고 이오스 예를 들었었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 10분에 하나. 네, 블록이. 이오스는 몇 초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오스가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pros and cons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각 분야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드를 블록체인에서의 그 트랜잭션을 빠르게 하는 거를 TPS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Transactions per second, 초당 거래 처리 속도라고 하는데 한 블록에 저장되는 거래량 네. 나누기 블록 생성 주기. 이거 아마 분수로 이렇게 자막이 나갈 거예요. 네네. 를 TPS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100개의 트랜잭션이 한 블록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블록은 10분에 하나 나오니까 비트코인의 TPS는 10이 되겠죠. 네. 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 TPS 정도 7. 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빠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비자, 마스터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네. BC 카드 쓰잖아요. 신용카드 뭐 쓰세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블랙카드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네. 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초당 수만 건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신용카드랑 비트코인을 놓고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비트코인은 7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는 수만 개. 수만 개. 네,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을 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 네. 쉽지 않다는 게 지금 거의 어렵다는 거네요, 사실. 어렵죠, 사실은. 비트코인은 어렵죠. 근데 왜 그렇게 가치가 올라가죠? 비트코인은 그 다른 면에서 가치가 올라가는데 느린 반면에 다른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뭐 그쵸. 탈중앙화라든가. 그렇죠. 네. 굉장히 제일 많이 알려진 코인이기도 네네네. 하고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있기도 하고 음. 예.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TPS 정도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어. TPS가 그렇게 되고 이오스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초당. 예, 네. 달랐잖아요. 네. 그 한 3000 TPS 정도 됩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르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또 예, 다른 더 빠른 게 있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그 탈중앙화,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확장성 네.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트릴레마? 트릴레마. 트릴레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아니. 제가 영어를 몰라서 그래요. 트릴레마. 예. 딜레마는 들어봤는데 딜레마는 아시죠? 예. 이제 딜레마는 양립할 수 없는 거를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어려워요. 양립할 수 없다는 게 딜레마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혼돈? 네네. 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다는 게 A와 B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를 이제 딜레마라고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탈중앙화, 보안, 그다음에 확장성 네. 이게 트릴레마라고 해서 세 개가 두 개는 충족할 수 있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충족이 어려운. 세 개 중에 두 개는 충족이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어려운. 하나는 무조건 뭔가 약하게 돼 있네요. 네. 한꺼번에 모두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해요. 네. 방금 이오스하고 비트코인의 예에서처럼 탈중앙화 되어 있으면 느리고, 그렇죠. 네. 탈중앙화 되어 있으면 보안은 좋겠지만 확장성은 떨어지고, 네. 확장성과 뭐 보안이 좋으면 이제 탈중앙화가 좀 안 덜 돼 되는 있고. 거고. 예.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숙제이기는 해요. 이제 그게 트릴레마라서 양립하기는 다 불가능하지만 네. 그래도 뭐라도 점수가 높으면 그 다음에 세 가지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하면 베스트인데 아직은 그런 그 코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없다. 네네. 그 중에서 네. 이 5개가 제일 잘 부합되게 높은 점수를 취하고 있는 코인 한 3개 정도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네. 높은 코인들이 아무래도 이런데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본인 생각이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솔라나. 네, 요즘 또 핫하다 보니까 예.